일본 공항의 직원들 사이에서 한국인 승객들에 대한 기이한 뒷담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유전적으로 다르며 깨끗하게 생활하는 유전자는 일본인에게만 있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을 들으니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나올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들이 발생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본 공항에서 지상직 직원으로 근무 중인 하루카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승객들과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본 공항에서 근무하면서 접한 이야기 중 일본의 우파 성향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조장한 것으로 보이는 황당한 주장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유전적으로 다르다며 깨끗하게 생활하는 유전자는 일본인에게만 있다는 등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일부 우파 집단이나 인물들에 의해 퍼져나간 것으로 보이며 그들의 주장이 어떻게 일상 대화 속으로 스며들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일본 공항에서도 종종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주장을 들을 때마다 단지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하기에는 이러한 사상이 어떤 경로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그룹이나 인물들이 어떻게 특정한 사상을 퍼뜨리고 그것이 일상적인 대화 속으로 자리 잡게 되는지에 대한 더 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뮤니티에 글을 써서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제 경험 내용을 토대로 종종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인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일본 우파 성향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는 과장되고 거짓이 된 것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겪은 이야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제가 공항 업무를 얼마 하지 않았을 때 일본의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어느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승객들이 모두 탑승할 때까지는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탑승이 끝나고 대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상직 직원으로서 비행 취소만큼은 피하고 싶었는데 비행 취소 시 발생하는 여러 번거로움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비와 바람이 그치지 않아 비행은 결국 지연되었습니다. 최초에는 1시간 지연으로 알려졌으나 3시간으로 미뤄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 앞에는 새로운 업무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비행 지연으로 인해 비행기에 이미 탑승해 있던 승객들을 탑승구로 다시 안내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겪은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여행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연 소식을 듣고 불풍하고 불편해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몇몇 승객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몇몇 중국인 승객들은 언어 장벽 때문에 중국어로만 말을 막 하면서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짜증나는 표정으로 현 상황에 대해 격렬한 욕설을 하는 것 같았죠. 이런 상황을 겪으며 승객들에 대한 일반화된 생각을 가지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때때로 힘든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불만이 있거나 어떤 요청이 있는 경우라면 공격적으로 응대하는 것보다는 정중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감정에 치우쳐 표현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에 불과하고 상황을 더 악화할 뿐이죠. 다른 직원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들을 통해 비행 중이나 공항 내에서의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여러 교훈을 주었고 승객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때때로 긴장한 상황과 어려운 사건들에 대해 과장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 그 이야기들을 들을수록 불가피하게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의 얼굴 구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등 동양인끼리는 서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 덕분에 어떤 승객이 곧 문제를 일으킬지 아니면 평화로울지 얼굴만 봐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런 판단을 하는 제 자신이 싫기도 하고 최대한 편견을 갖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에서는 외적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동료 지상직 직원들 사이에서 한국인 승객들이 특히 선호되는데 이는 그들이 대체로 예의 바르고 동양인 중에서도 외모가 뛰어나며 신체 조건이 좋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딩할 때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승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제공항에서 항공사 지상직 직원으로 근무하며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승객들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해 왔습니다.
특히 탑승 시간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한국인 승객들에 대한 감탄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시간 관리 능력에 대한 마음속 매혹은 바쁜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출국장과 입국장이 혼잡해지는 그런 날에도 한국인 승객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패션과 한국어로의 대화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평소 탑승 시간이 되면 막바지에 급하게 달려오는 승객들과 빠뜨린 승객을 찾기 위한 긴급 호출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승객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혼란이 없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은 항상 일찍 도착하여 탑승 준비를 마쳤고 탑승이 시작될 때면 가장 먼저 줄을 서서 주변에 좋은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탑승구 앞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내부 시계를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인 승객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깊게 남겼습니다. 반면 다른 국가의 승객들, 특히 중국인 승객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시간 관리나 줄 서는 문화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인 승객들 중 일부는 탑승 시간에 늦거나 탑승줄을 서는 데 있어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들에 비해 한국의 문화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행 항공편이 예정된 늦은 저녁 시간은 평소 공항이 조용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갑작스러운 시스템 오류로 인해 탑승 절차가 지연되면서 대합실은 금세 불만과 조바심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최초 3시간의 연착 발표가 나왔을 때 특히 한국인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모습이 마치 간편한 가방처럼 보일 정도로 작은 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어떤 식으로든 상황을 해결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비행이 당일 중 취소될 것이라는 방송이 이어졌고 저의 마음은 한층 더 조급해졌습니다. 연착이 무기한 대기 상태로 변하자 중국인 승객들 사이에서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반면 한국인 승객들은 상황을 파악하며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인 승객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할까 봐 크게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우려와 달리 한국인 승객들은 상황에 대해 투정을 부리거나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어디에서 잠시 쉴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가끔은 웃음을 나누며 고국에서 가져온 간식을 서로 공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음식 나눔은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낯선 환경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따뜻한 방법입니다. 승객들의 요청 또한 매우 젠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의 후속 업무는 계속되어야 했고 결항된 비행에 대한 대체 항공편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대체 항공편을 준비한 후 각 승객에게 새로운 비행기표를 배부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승객들 때문에 여러 언어로 된 비행기표를 처리해야 했고 이로 인해 작업 속도가 느려지고 복잡해졌습니다. 여러 언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저의 영어 읽기 속도가 조금 늦었던 것이 업무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영어 독해가 어려운 저에게 이 상황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무력감과 좌절감 속에서 승객들의 긴줄과 조바심은 끝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모든 승객을 올바르게 탑승시키기 위해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티켓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그런 저의 어려움 속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침착한 한국인 남성이 접근해왔고 그는 차분한 분위기로 주변의 긴장된 공기와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그는 자신의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와 약간의 악센트가 섞인 영어로 자신을 소개한 그는 줄에 선 한국인 승객들의 여권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여권을 정리하고 저는 제공된 승객 명단을 상호 참조하는 절차가 마치 오랫동안 합을 맞추어온 전문 직원처럼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의 조심스럽고 존중하는 태도는 주변 상황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저는 그의 도움으로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승객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순간 도움을 주던 그분이 실제 직원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표정은 처음에 좌절감에서 호기심, 마침내는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한국 남성의 리더십과 능동적인 행동은 저뿐만 아니라
전체 상황에 평온함과 질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한 명 한 명의 한국인 승객에게 티켓을 나눠주며 변경된 사항을 유창한 한국어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친절하고 인내심 있는 태도로 승객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질문에 답하는 모습은 마치 잘 조직된 팀워크를 보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영어로 된 이름조차 한국인 승객들이 빠르게 반응해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잘 작동하는 공장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분의 행동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공동체 의식과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귀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기꺼이 나서서 도움을 준 그의 모습은 깊은 감동과 함께 모든 이에게 공감과 연대의 가치를 전달했습니다. 마지막 한국인 승객이 감사의 말을 전하고 탑승구로 향했을 때 저 역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한데 모여 서로를 도우는 이 순간들이 제가 이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자 그분은 마치 저를 딸처럼 생각해서 도왔다며 수고하라고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항공사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을 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황을 이해해 주셨기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결항된 비행의 여파로 밤새도록 이어진 긴장과 대체 항공편 준비에 대한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침이 예상보다 빨리 도래했고 아침은 안도와 긴장이 섞인 상태로 맞이했습니다. 터미널을 지나면서 전날의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승객들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탑승구에 도착했을 때 몇 시간 전까지 소란스러웠던 한국인 승객들이 이제는 차분하게 좌석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전의 긴장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이제는 평온하게 자리 잡은 모습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불안감이 가득했던 공항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들의 침착함은 평소 활기찬 공항 환경에서 다소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자세히 관찰하며 한국인 승객들의 행동 속에서 문화적인 미묘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 방식, 책이나 음악에 몰두하며 개인의 공간을 중시하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과정을 신뢰하며 편안히 쉬는 이들의 모습에서 공공장소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또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그들의 능력을 보여주며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합실 전체의 분위기는 제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긴장감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의 침착한 대응이 다른 승객들에게도 섬세한 영향을 끼쳐 혼란 속에서도 평온한 분위기를 조성해낸 것 같았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오면서 한국인 승객들이 여행 준비를 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효율적이었으며 각각의 행동에서 신중함과 배려가 넘쳐흘렀습니다. 줄을 서는 순서에서부터 잠시 전의 여유가 곧바로 준비 태세로 바뀌는 모습까지 한국인들은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문화적 탄력성과 집단 정신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여행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고 적응하는 그들의 능력은 단순한 장점이 아닌 강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그 순간 저는 깊은 성취감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연된 항공으로 인한 일을 마무리하고 시간 여유가 되어 휴게실로 향하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공항은 굉장히 북적거리고 활력이 넘치고 저는 이제 이런 소리가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공항은 다양한 문화와 행동 양식이 어우러지는 장소로 항상 새로운 매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휴게실로 향하는 도중에 제가 겪은 공항에서의 상황은 평범한 일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계속해서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향적인 모습을 봤을 중국인 남성처럼 보였는데 그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기침을 이어가고 있었고 이는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고조된 인식을 감안할 때 특히나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예민해져 있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제자리에서 그가 군중 속을 지나가며 다른 이들의 시선을 끄는 기침을 지켜보았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다른 이들은 그의 옆을 지나칠 때 의도적으로 길을 넓혀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는 지상직 직원으로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각 문화에서 공중 도덕과 개인의 공간을 바라보는 태도는 상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공항 내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와 문화적 다양성을 조화롭게 다루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직원으로서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그 남성에게 다가가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것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임을 정중히 요청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과도하게 느껴질까 봐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지는 복잡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찾는 일은 언제나 중요한 것이기에 섣부른 판단을 할까봐 조심해왔습니다. 결국 저는 상황을 신중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남성에게 접근해 웃음을 지으며 제가 지니고 있던 마스크를 내밀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제스처로 내 의도를 전달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가 제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병든 사람처럼 대한다는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상황이 위협적으로 느껴졌고 그 전까지 제게 불만을 제기하던 다른 공항 이용객들은 이 상황을 모른 척했습니다. 이해는 가면서도 상황이 서글펐습니다. 그때 한국인 승객들이 조용히 뭔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한국 중년 남성 한 분이 나서서 한국어로 크게 마스크를 쓰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그 중국인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고요. 저는 그 상황에서 한국인 승객들의 도움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을 그들이 해결해 준 것이니까요. 그 후 그 중국인 남성은 마스크를 쓴 채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한국인 아저씨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저씨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핸드폰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저의 신념에 한국인 여행객들의 행동은 언제나 기쁨을 줍니다. 공공장소를 존중하는 그들의 태도는 공항에서의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들로 잘 나타났습니다. 이상하게 한국인에게 도움을 많이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국인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긴 일이 또 있었는데요. 휴게실에서 충분히 쉬고 밥을 먹기 위해 푸드코트로 향했는데 장시간 비행 후 지친 상태로 도착한 한 무리의 한국인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쁘고 부주의할 수 있는 환경인 푸드코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재활용 가능한 아이템들을 세심하게 분류해 제공된 쓰레기통에 정리해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테이블은 포장지나 쓰레기 조각 하나 없이 완벽하게 깨끗했습니다. 이러한 양심적인 행동은 일반적인 공항의 분주함과 확실하게 구분되었습니다. 다음 이용자를 위해 모든 것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보기 드문 배려심이었습니다. 그날 공항에서의 한국인 승객들 덕분에 감사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국적의 승객들, 예를 들어 중국인이나 미국인 승객들도 있었지만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이 사용한 자리를 정리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을 관찰하며 공공장소의 관리와 유지에 있어서 공동체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저에게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 더 많은 여행객들이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기를 바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청결과 존중이 전체 환경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항상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하지만 공항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저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인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국가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들의 행동이 특별히 돋보이곤 해요. 국제공항의 직원으로서 모든 국적의 사람들에게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한국인들을 통해 깊은 감명을 받아서 제가 편협한 시선으로 바라볼까봐 걱정도 된답니다. 사실상 일본과 한국 사이의 정치적 및 역사적 관계는 복잡하며 때로는 긴장된 면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한국인 승객들의 모습을 관찰하며 그들의 배려와 질서정연한 태도 덕분에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정치와 역사적 배경에 더 초점을 맞추며 그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들을 등한시했던 것이 이제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한국인 승객들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는 서로 다른 차원의 것이며 사람들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어떻게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나는 이제 더 넓은 시각으로 양국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기까지 해외에서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